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본권 빌라는 위험한 경매입니다. 왜 위험한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권 빌라의 관할법원은 부천지원, 사건 번호는 2020타경 4046 임의경매입니다. 본권 빌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매사계 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정가가 1억 4,200여만 원. 감정가라는 것은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도출해낸 금액입니다. 이 빌라가 위험한 경매인 것은 이 감정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한 경매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권, 지분이 10.04평, 전용 면적이 13.17평, 부천 원정동 고강동에서 방 3개 요정도 규모의 빌라면 서민이 살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빌라라고 생각됩니다. 감정평가 현황에서 토지를 5,680만원에 건물을 8,520만원, 합계 1억 4,200만원에 감정됐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면 보존 등기일이 2002년, 이 빌라는 2002년식 빌라다. 1층 101호, 4층 건물 중 1층,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권은 10.04평. 본권 빌라는 고강초등학교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더 지근거리에 있는 꽤나 대중교통 무난한 빌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이 씨가 2019년도에 전입은 있으나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고 대항력 없다. 이런 임차인은 있으나 마나 낙찰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으므로 상관없고, 건물 등기사항 현황을 보면 울구 4번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근저당이 소멸기준, 소멸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는 소멸,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습니다. 그럼 이 소멸기준 권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 소멸기준 권리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 7개의 권리만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세권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면 안 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하고,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경매 신청을 하였을 때 이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면은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가 없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고, 주의사항도 없고,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면은 본권 빌라는 1, 2, 3, 4층으로 이루어진 빌라고, 본권 빌라는 1층 101호, 1층 102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는 문건 접수 내역이 있고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 접수 내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송달 내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우선 법원이 보낸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정 씨에게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발송했습니다. 이사불명.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였을 적에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자세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제출한 주소로 보냈는데 이사불명이 뜨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자야 주소 보정하여 다시 제출해라, 이런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다시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수취인 불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또 네가 보낸 거 채권자야 잘못됐다, 주소 보정하여 제출해라 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이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냈더니 이번에는 또 수취인 불명이 떴습니다. 또 법원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도달이 됐습니다. 접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공시신송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경매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가 도달돼야 합니다. 서류가 도달 안 됐을 적에 법원은 계속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무한정 채권자가 서류 보정만 하고 경매를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정서가 날라오면 두 번째는 채권자는 특별송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이란 집행관과 함께 채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에 같이 가서 서류를 송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송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도달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최후로 신청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건 법원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면은 이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이거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져서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래사례의 선정. 고강동 빌라 2층 전용이 32.52, 대지권이 24.77, 1억 원에 1억 천에 거래됐답니다. 2020년 4월 20. 그런데 대학그린드 빌라는 지하입니다. 전유 면적이 넓고 대지권이 많지만 감정평가 1억 4,200만 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비교 사례 선정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최근 거래된 사례로 선정해야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 거래로. 지하층이 아니고 1층이라면 1억 4,200만 원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하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13동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지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도 확인 불가. 네 번째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진으로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101호. 이거 집행관이 서로 끼워놓은 겁니다. 이거로도 이 본권 빌라가 지하라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위험한 경매입니다. 왜? 요 부분은 필요티입니다. 경매 걸린 101호 요 부분입니다. 4층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1에서 4층으로 이루어진 빌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
이 반지하를 1층으로 공적장부상의 1층이라고 1층으로 감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반지하입니다. 이게 본권입니다. 피로티 구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01호입니다. 반지하가 1억 4,200에 감정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천 원정동 고강동에 드물지 않게 이런 물건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적장부상에는 101호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임장활동을 가보면 이런 깊숙한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적장부상에. 그런데 실제로 임장활동을 하여 보면 계단 하나 지하 또는 지상보다 1층 높은 그런 지하층이라고 표기된 그런 물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임장활동하지도 않고 이런 사진도 정확히 판독하지도 않고 그러면 상당한 위험에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빌라가 6,950만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지하를 알고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지하 아니겠지 감정평가사상을 보고 그렇게 입찰했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위험한 경매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정동 고강동에는 이런 물건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띕니다. 원정동 고강동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임장활동하여서 이런 곤란에 빠지지 않기 바라면서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